자, 조국, 조민, 아버지와 딸입니다. 가장 요즘 핫한 인물입니다. 내년도 4월 10일 날 국회의원 선거에 한 명이 출마하느냐, 두 명이 출마하느냐, 각자 출마하느냐,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출마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지금 세상의 이목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두 분 다 훌륭합니다. 제가 보기엔 둘 다 나오면 다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에 의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피해자죠. 사법 피해자고 또 왜 조국 장관이 이렇게 이제 피해를 받느냐. 제가 봐서는 너무 잘났기 때문에 견제를 당하지 않았나 그 생각을 다 해봅니다. 당내에서의 견제가 하나의 조국 장관이 하나의 강력한 대권 후보군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떠오르는 스타였죠. 인기도 아주 많았습니다. 근데 가서 눌러버리는 거지 뭐. 어느 날 갑자기 당합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에 의해서 작업당해서 그냥 사라지는 거야. 온 집안이 다 사라집니다. 온 집안이 다 도륙당하다시피 합니다. 정경심 교수는 아직도 깜빵이고 척추 디스크도 제대로 수술도 제대로 못 받고 후속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형집행 정지 충분히 할 만도 한데도 그 정도 형기를 채웠으면 지금 몇 년을 있는 거죠. 그러면은 보통 형집행 정지 다 되거든요. 한동훈이 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윤석열이 안 해주고 있어요. 깜빵이 아직도 가둬놓고 있습니다. 볼모도 잡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조국 장관도 대도 않는 거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장학금 600만 원 의혹, 그 다음에 표창장 의혹에 대해서만 지금 2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11개 범죄로 기소했는데 9개는 다 무죄입니다. 그 정도도 지금 형편없이 기소를 한 거예요. 윤석열, 한동훈이가. 다 무죄로 받았습니다. 장학금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무슨 공직자로서 600만 원 딸이 대학원 다니면서 600만 원 장학금 받았다. 본인이 청와대 수석인데 그게 뭐 김영란법 위반입니까? 그런 걸로 지금 거둔 거예요. 지금 뭐 뇌물이 안 되니까 그런 걸로 잡았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표창장 위조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뭐 정확하게 결론이 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서로 입장이 팽팽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고요. 그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내년 총선에 이제 출마를 하느냐가 이제 핵심인데 무기 없이 싸우는 것보다는 국회의원의 배지를 갖고 또 나름대로 당당하잖아요. 당했잖아요. 한동훈이 윤석열한테 온 집안이 당했잖아요. 그럼 해볼 만한 거죠. 둘 다. 우리 조민 선생님도 지금 뭐 인스타에서 아주 핫한 인물이 인싸입니다. 인싸. 핫한 인싸가 돼서 뭐 구독자들이 한 20만 명이 넘나요? 그래서 충분히 해볼 만하다. 또 출마를 해야 되는 거죠. 자기 또 대권 후보군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워낙 그도 그럴 것이 조국 장관이 워낙 훌륭합니다. 제가 이제 동영상을 하나 보는데 사회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 정치인 중에 윤석열, 한동훈 법조인과는 질이 다릅니다. 결이 다르고 이런 분을 놔두고 그런 분들이 지금 장관을 하고 대통령을 한다는 게 대한민국의 비극입니다. 조국 장관 같은 분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한번 보세요. 얼마나 훌륭한지. 얼마나 훌륭한. 같은 경우는 우리의 고통이 뭐냐 하면 국가 권력이 우리를 막 때리고 뭐 죽이는 거죠. 그 고통은 사라진 겁니다. 그 가능성도 사라진 겁니다. 정치적 민주화 얼마나 훌륭한지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의 시민들의 고통이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사회권의 약화 상태에 있다고. 자, 사회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학자로서 어떤 선지고 공직자로서 우리 사회권 고통이 어디에 있는 걸 보면 이걸 푸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는 1년, 2년 내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정말로 사회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동안 잘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럼 그 다음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길게 보고 사회권이 강화되는 나라, 진짜 선진국을 만드는 것, 이게 우리 시대의 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 자, 이 사회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국 장관이 사회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그 정도도 이제 훌륭합니다. 윤석열과 한동훈과는 결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사회권이라는 것은 어떤 국가에 대해서 의료 접근권, 이것도 이 사회권입니다. 노동 3권, 노동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것도 사회권이에요. 또 일자리에 대한 권리, 복원에 대한 권리, 이런 걸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잖아요. 취업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고차원적인 복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조국 장관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것이 법이 위반되냐 안 되냐 막 검찰권 기소권 가지고 장난치는 윤석열, 한동훈과는 전혀 결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한번 보세요. 이것도 할 건지 여쭤봅니다. 전주을 출마설이
제가요. 언론에도 이렇게 나와 있었고. 전혀 아닙니다. 전혀.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터널이 끝나고 또는 목에 칼이 이제 풀렸을 때, 발목에 있는 쇠사슬이 풀렸을 때 뭘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연인 조국으로서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지 않나요? 자, 지금 이제 재판을 받고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재판 중에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얘기는 정치인의 이 정도 이야기는 긍정어도 이제 들리는 거예요. 긍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조국 장관은 출마할 것 같고 일약 아예 스타덤에 오를 겁니다. 오르고 하나의 내년 총선의 핵심이 될 거고 그 이후에도 강력한 대권 후보군으로서 이재명 대표와 또 경쟁하는 그런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건전한 그 경쟁이 바람직한 거죠. 국민의 선택에 맡기는 거죠. 자기들끼리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풍토가 있어야 되는데 희한하게 전에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일방적인 문재인 대통령에 의한 이낙연 밀어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견제에 의한 희생양이다. 그 앞잡이가 누구다?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앞잡이 칼잡이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천해졌던 것이죠. 조국 장관은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그렇게 된 것이다.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훌륭했기 때문에 당한 것이다. 칼질 당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채널 비었습니다. 고맙습니다.